지금 하는 건 편안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280페이지. 이래나 저래나 한 문제니까 뭐. 자, 280페이지에 상린관계 있죠. 서로 인접할 린. 서로 인접한 자끼리는 사이좋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소유자와 소유자만의 관계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된다. 네? 그 소유자와 소유자만이 아니고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옆에 하여튼 사이좋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281페이지 최고 위에 둘째 줄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다른 토지 이용권자와의 사이에서도 준용되며 토지 임대차에서도 유추 적용된다 되어 있죠. 그럼 같이 이웃하고 살면 서로 간에 양보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인지사용 청구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시험상으로 따지면 시험상 가치가 좀 있는 게 요 1번. 자, 인지사용 청구권. 자, 이렇게 본다. 인접한 땅을 사용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땅이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주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 자갈이나 이런 걸 좀 붓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할 수 있죠. 소유자가 허락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를 좀 사용하자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을 수 있죠. 그럼 법원에 판결받아서 하면 돼요. 그럼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사용료는 줘야 되지만 옆에 땅에서 내 땅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쓸 수 있죠. 네. 사용료는 줘야 되겠지. 그런데 옆에 땅이 주거일 수 있죠. 그럼 단순한 토지가 아니고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죠. 거주자가 쓰지 말라고 동의 없죠. 그럼 판결로도 안 돼. 그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의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다른 골목인데다가 구조가 매해가지고 을의 집을 좀 이용하지 않고서는 수리를 못해. 그럼 집 수리를 위해서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용하자 했는데 을이 거절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헬기가 보여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판결로도 안 된다고 했죠. 헬기로 자재 뜯어차야 돼요. 자, 개인과 국가의 문제인 공법의 관계는 전염병을 위해서 아무리 개인이 반대해도 남의 집 들어갈 수 있어. 그건 국가 공익이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죠. 옆집에 거주자 동의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 내기는 좋죠. 왜? 토지하고 주거가 다르죠. 토지는 동의 없으면 판결받아야 되지만 주거는 동의 없으면 판결로도 안 되죠. 시험 문제 만들기 좋다. 어렵진 않죠. 아까 공유 듣다가 법정인 상고 듣다가 이거 들으면요. 귀가 달라 귀가. 쏙쏙 들어와. 그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생활로서 보호되는 공간이 바로 주거예요. 주거. 그래서 주거 침입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갑이 을한테 야 계약 끝나고 나서 보증금도 미리 붙였는데 보증금도 미리 내줬는데 왜 계약 끝났는데도 내 집에서 안 나가냐. 좀 나가라 나가. 제가 지금 딴 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금도 내가 미리 내줬잖아. 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나가냐고. 좀 나가라. 지금은 못 나가는데 추운데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갑이 자기 집이죠. 임대차 계약 끝났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춥다고 들어가자고 밀고 들어갔죠. 을이 싫다는데 주거침입죄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입니다. 세입자가 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한 발 들어가면 미수, 두 발 들어가면 기수. 실제 판례. 발도 잘 집어내야 돼. 이런 판례가 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주거취입제와 관련해서 진짜 웃기는 판례가 많거든요. A가 가출을 해서 친구인 B씨한테 돈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집 틀로 가자. A가 우리 집에 돈 많다, 우리 집 틀로 가자 할 수 있죠. 틀고 나서 다 잡혔죠. B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죠. A는 무죄.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A가 주동이죠. A가 주동인데도 절도죄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 돈을 아들이 훔쳐도 절도죄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소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맞기야 맞겠지만. 그래서 절도죄는 아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면 누가 제일 얄밉다? A가 주동인데 A는 무죄잖아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하냐면 주거취입죄로 고소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취입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같이 살면 이 주거는 공동주거다, 단독주거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는 사이에 와이프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죠.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민사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합니다. 공동주거인데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들어간 거잖아요. 주거침입죄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필이면 와이프로 하냐면 남편이 보통 출근하고 와이프가 집에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웃기는 게 많아요. 자, 인재사용 청구권은 인접한 땅을 사용하느냐, 인접한 주거를 사용하느냐가 달라지죠. 자, 281페이지 위에. 자, 조문 바로 밑에 바로 봐도 돼요. 이웃 사람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하면 되지만 주거에 관해서는 판결로서도 승낙에 가름할 수 없다. 있죠. 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 없으면. 그리고 이웃 사람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일 수도 있죠. 소유자와 소유자만의 관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 생활방해라고 했는데 그 생활방해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옆에 집에서 이사한다고 내 땅을 조금 침범해서 그 내 땅을 일부러 좀 사용하거나 또는 그 이사하기 위해서 좀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키더라도 참아야 되나요? 잠시 할 때는 참아야 되나요? 그럼 내가 윗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고기 사와서 고기를 굽다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죠. 참아야 되나요? 참아야 돼. 고깃집 차리면. 고깃집 차리면 못 참죠. 고깃집 차리면 그럼 집 징계달라고 해야지. 연기 따로 빼라고 해야지. 그럼 서로 간에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한도 아래에 있으면 참아야 된다, 안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그 층간 소음도 일정 이상 데시벨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그럼 수인 한도 아래가 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참아야 돼.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서로 참고 살아야 돼. 참을만 하면. 그런데 수인 한도를 초과하면 이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집 징계 달라고 할 수 있어. 이제는 연기를 옥상으로 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그거로 인해서 폐렴 걸렸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은 서로 인접한 사람들끼리는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아래라고 느껴지면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참고 살아야 돼. 그걸 벗어나서 초과하는 정도가 되면 못 참는 거죠. 그럼 골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발파 작업 빵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아야 돼. 인근에서 농장하던 사람이. 근데 매일 발파 작업을 하면서 그 인근 농장에 있는 소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 그래서 그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어. 그래서 그 임신불능에 관한 7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났단 말이에요. 물론 거리가 좀 가까워야 돼요. 한 200m, 300m 돼야 되지 5km 되면 안 돼요. 5km 되면 쏘무져죠. 들리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과하면 못 참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수인 한도. 그래서 생활방해인데, 자, 생활방해도 생활이란 말이 교육 환경도 생활입니까? 주거 환경도 생활입니까? 환경도 생활이죠. 그럼 골프장에서 제초제를 뿌려서 밑에 있는 논에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물이 망쳤다. 그런 거 말이에요. 자, 그거는 생활방해의 원인이 기체다, 액체다, 고체다. 액체일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기가 자꾸 올라오면 기체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고체일 수도 있죠. 그 생활방해의 원인은 뭐가 될지 몰라. 또 어디서 방해를 할지 몰라. 자, 주거가 계속 밀집해 있는 단지에 갑자기 그 허름한 집 하나가 철거되더만 거기 장례식장 들어온대. 자, 동네 사람 난리 났다 안 났다. 그건 주거 환경 생활 방해를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골치 아프죠. 장례식장 들어오면 밤에 눈 뜨면 뭐 하얀 옷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앞에 하얀 옷이 왔다 갔다 하면 참 곤란해. 자, 학교 앞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150m까지는 절대 정하구역. 이런 업종 안 된다. 200m까지는 상대 정하구역. 이런 업종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200m 사이에 도로를 들고 이쪽에 3층 건물과 이쪽에 3층 건물은 가치가 달라. 그래서 이쪽에 3층 건물은 월세가 훨씬 세. 유흥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물, 상가 건물 이런 거 살 때는 이런 것도 잘 알아보고 사야 돼. 초등학교에서 몇 메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는 이건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건물 흐름한 건 별까요? 흐름하면 새로 지으면 되니까. 자,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 갑자기 하나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생활 방해다 아니다 이거. 교육 환경 방해죠. 갑자기 그 불나봐. 갑자기 불나고 뭐 삼촌 티 나오고 아버지 티 나오면 자, 생활 방해 맞나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생활 방해가 아니고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영화가 이런 게 있었죠. 초등학교 앞에 나이트하고 술집을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이런 거 있다고 이제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하고 나이트 사장이 자기들도 밑에 부하들 모아서 플랜카드 딱 들고 데모하는 신성한 이용가 앞에 학교가 웬 말이냐. 옛날에 영화나 오지명 나오고 박중훈 나오던 제목은 모르겠네. 자, 이런 게 생활방해란 말이야. 자, 그럼 생활방해는 물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정신적으로 생활방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이 정신적으로 벌써 침해가 됐다면 자,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자, 신문이 내 명예를 훼손했으면 정정보도 이런 거 청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수정해라. 나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게 정정보도란 말이에요. 침해됐잖아 명예가. 명예는 정신적 맞죠? 근데 아직 침해가 안 되고 침해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침해된 건 아니죠. 앞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방해 예방, 미리 예방조치 취할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침해가 안 됐잖아요. 침해될 것을 대비해서 예방조치 취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있나요 그런 게? 네? 그런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그게 해당합니다. 자, 스토크가 아직까지 내 인격을 침해한 건 아니라 근데 쫓아다니면서 침해할 우려가 있나요? 그럼 아직까지 침해하지 않았지만 법원에다가 100m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거 할 수 있죠. 미리 예방조치죠. 이런 게. 그래서 어떤 탤런트는 스토크 때문에 죽겠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쳐들어오고 뭐
뭐 이제 이상한 선물 뭐 갖다 넣고 막 한대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속옷 같은 거 나오고 막 스토커 때문에 죽겠다죠. 어떤 탤런트는 스토커가 없어서 죽겠대. 30년 동안 탤런트 했는데 지나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똑같은 걸 두고도 그런 거. 자, 217조 읽어봅니다. 생활방해를 일으키는 이웃 토지는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폭파 작업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이런 거 될 수 있죠. 셋째 줄에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따른 것은 인용할 의무가 있다. 즉 통상의 용도나 수인 한도, 참아야 되는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참을만 하면 참아야 되고 초과하면 못 참죠. 층간소음 있죠. 그게 지금 객관적으로 75dB이거든요. 75dB이 어지간하면 안 나와.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당하는 자는 괴로운데 그게 구청에 가본들 이게 생활방해 정도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경우에 따라 예민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 안 돼요. 그 층간소음이 진짜 사람 잡거든. 예민한 사람은. 우리 와이프가 예민해서 이 윗집에서 뭔가 쿵 울리면은 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 나는 귀가 안 좋아서 괜찮아요. 위에서 먼지 사라든가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그 와이프는 죽겠다는데 괜찮은데 우리 애들도 뛰잖아. 우리 애들도 뛰는데 뭐 우리 밑에서는 안 그럴까? 참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럼 단독주택 가자. 앞에 강 있는데 우리도 집 짓자. 그건 또 싫대. 그 여자분들은 그게 일이 보통 일이야. 집에 있으면. 청소하고 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늙어서 가자. 늙었어. 나이 들어서 가고. 그럼 층간소음은 참고 살아야지. 요즘 공법이 그렇습니다. 건축 공법이 훨씬 더 돈을 작게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 구조가 층간의 구조가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7층 위에서도 울려. 구조가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살아야 돼요. 자, 뒤로 282페이지에 가면 수도 등 시설권 이런 거 있죠. 아직까지 저는 국내 시험 다 쳐봐도 이거 시험 놓은 적 없거든요. 이런 거 시험 놓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봐, 이런 걸. 주위토지 통행권 있죠. 이건 엄청나게 잘 나오죠. 자, 주위토지 통행권. 자, 우선 기본은 공로가 없거나 그럼 이렇단 말이에요. 갑의 땅이 여기 있는데 주변이 강으로 둘러싸여서 아예 공로가 없어. 그럼 을이 협조를 해주면 통로가 나오죠. 협조를 안 해주면 헤엄치나요? 그러니까 을이 협조 안 해주면 내 땅 쓰지 말라고 가면 계란 한 판 사러 헤엄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로가 없거나 또는 공로가 있기는 있는데 공로로서의 기능이 불충분할 때, 그 말은 다리 하나 있는데 3박 4일 걸릴 때, 읍내 가는 때, 그럼 있어나마나 다리죠. 그럼 이럴 때는 주위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도 강제로 밟을 수 있다 없다? 강제로 남의 땅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둘이서 협의하면 지역권 넣을 수 있죠. 협상이 안 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와. 이거는 공로가 없어야 돼요. 또는 공로가 있어도 기능이 불충분해야 되죠. 그럼 시험에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 오도 X다. X. 있어도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시험 나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 그럼 원래는 공로가 없었으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오죠. 근데 다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제 1시간만 하면 읍내 갈 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있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야지. 남의 땅 강제로 밟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주위에 공로로 통하는 다른 토지가 생기면, 다른 통로가 생기면 있던 주위 토지 통행권도 사라지나요? 네, 사라져야지. 자, 지금 다리가 있어. 읍내 가는데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자다가 꿈을 꾸니까 이게 이틀 뒤에 깔아놨는데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미리 장래의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시험 나오면 풀겠죠. 장차의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풀어야 돼요. 판례. 그럼 강제로 사용하는데 대가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럼 토지 사용의 대가는 줘야 되죠. 물론 을이 너무 과하게 원하면 요구하면 법정 가는 거지 뭐. 법정 가면 주변 땅이 보통 내주는 사용료 정도를 주는 거지 을이 요구하는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가 보상은 해야 돼. 그런데 원래 이 땅이 원래 다 을의 땅이라. 근데 을이 갑한테 이렇게 쪼개 팔면 갑도 을도 읍내가는 길이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무슨 심정인지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분할을 해도 이렇게 팔면 맹지가 돼버렸죠? 그럼 이렇게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무보상이라는 거예요. 사용료 안 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사용료 줘야 되는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통로가 사라지면 이때는 무보상입니다. 남의 땅을 그냥 밟아. 자, 그런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된 땅을 사가지고 오는 자가 있을 수 있죠. 자, 이자가 사가지고 올 때는 가서 조사했다 안 했다? 땅 사면서 조사한다 안 한다? 그럼 맹지라는 사실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다녔겠지? 읍내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이런 사정을 알면 땅을 싸게 사나요? 싸게 산 만큼 다 대비했죠. 그럼 이자는 다시 사용료 줘야 된다. 자, 이제 리듬 탈 수 있죠. 사용료 준다 안 준다? 단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돼서 이렇게 되면 사용료 안 주죠. 그 땅을 새로 사가지고 온 자는 대비했을 테니까 사용료 줘야 되죠. 리듬 타줍니다. 그럼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때는 그 주의토지 소유자한테 손해가 작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 많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거 시험장에서 틀리면 나 몰라요. 그 시험에 손해가 많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럼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그럼 경운기 들고 다닐래요? 경운기 들고 다녀야 된다. 경운기 들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럼 저게 차량 통행의 폭까지는 허용된다 안 된다? 그게 상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진창이면 경운기 빠지면 진짜 들고 다녀야 되죠. 그럼 차량 통행을 위해서 자갈좀 깔 수 있다 없다? 어렵지 않죠.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 자, 보러 갑니다. 자, 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있습니까? 기억.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나요? 그 다음 니은.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m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의토지를 이용해서 공로에 이르는 것이 15분 걸리고 기존의 폭 2m는 30분 걸리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한다면 빠르죠. 그렇다고 해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3박 4일 걸리든지 없든지. 자, 283페이지 위에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새로 다리가 하나 만들어지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하나요? 또,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자와 소유자만의 관계가 아니고 그 땅을 이용하는 자들 사이의 관계다. 됩니까? 상식이잖아요. 소유자는 땅 밟고 세입자는 입에 물고 헤엄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의토지 통행권 기억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권자가 주택에 출입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노폭까지 허용된다. 필요한 경우, 자,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지는 않는데, 자동차의 통행이 아니라 경기, 농지, 경기 있죠? 그런 정도는 됩니다. 자, 이 자동차는 뭐냐면 승용차. 승용차는 안 되지. 또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바로 생기지도 않는다. 건축법에서 3m라던데 이렇게 주장 못합니다. 자,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디귿.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개설할 수 있고 돌계단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 같은 거 제거할 수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별것도 없잖아요. 자, 통로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된다? 답답한 자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를 밟고 다녀야 될 자가. 자, 그 다음에 손해보상. 기억,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아까 대가를 해라고 했죠. 자, 그 셋째 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둘째 줄에 그럼 통행권자가 자동이체를 할 수 있죠. 사용료를 자동이체로 할 수 있죠. 돈을 안 넣어놔서 깜빡 잊고 돈이 없어. 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어리 통로를 막았어. 그럼 이제 헤엄쳐야 됩니까? 자, 설령 돈을 안 냈다 하더라도 통로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상식이고요. 그래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겠죠. 갑의 집에 손자가 놀러 올 수 있나요? 손자가 읍내 가려고 가니까 어리, 니는 누구냐? 나는 갑한테 줬는데 허락은 니는 누구냐고 막을 수 있다. 산적이죠, 막으면. 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는 니는 돈 내고 좀 지나가지 할 수 없죠. 굳이 이런 거를 지금 한번 읽고 나면 다음에 또 읽을 가치가 있나요? 상식으로 풀면 돼요. 그렇게 상식으로 풀면. 자, 그 다음에 무상의 통행권 210종.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분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있나요? 자, 전항의 규정 그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1. 본조의 무상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된다. 그럼 포위된 토지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낀데, 갑의 땅, 을의 땅, 강 이렇게 하면 될 낀데, 자, 갑의 땅은 포위됐다, 포위하고 있다. 포위지. 갑의 땅은 아니지. 갑의 땅은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위됐잖아요. 피포위지. 을의 땅은 포위지. 이렇게 용어가. 자, 일부 양도된 자로부터 땅을 산 특정 승계인은 보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까 분할된 당사자는 무보상이라도 그 땅을 새로 산 자는 보상하라고 했죠? 그게 아까 읽었던 두 줄. 자, 그거까지 하시면 돼요. 자, 285페이지에 자연유수, 저수, 배수 이런 거 있죠? 통과.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상식이고. 그 뒤에 첨화물에 대한 시설 쭉 상식입니다. 한번 상식으로 한번 물어보죠. 자, 갑의 집이 여기 있고 을의 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고지대에 있고 하나는 저지대에 있을 수 있죠. 갑하고 우리 대판 싸움했거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슬라브가 아니고 스레트만 지붕이. 을이 대판 싸움하고 나서 지붕 수리를 이렇게 했어. 자, 이제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고지대에 살고 있는 자는 낙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물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조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시험 나오면 틀릴 수는 없잖아요. 설마 틀리지 않을 거면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가면 돼. 286, 87 볼 거 없고,
자, 288페이지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건데 어렵지도 않아요. 중조하다고 했지. 자, 갑의 땅이 여기, 을의 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갑의 땅하고 을의 땅의 경계는 같습니까? 땅 차이가 아무리 나도 갑의 땅과 을의 땅 경계는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럼 그 경계에서 담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된다? 그 절반씩 내야 되겠죠. 그럼 절반씩 내서 담이 설치되면 담은 누구 거다? 공유로 추정한다. 그런데 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계를 알아봐야 되죠.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된다네. 청량 비용을 절반씩 내면 갑은 죽고 싶죠. 지금 땅 맞죠 지금? 자, 청량 비용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야 되지 절반씩 낼 수는 없죠. 그럼 청량 비용은 면적 비례, 담 설치 비용은 절반씩. 자, 세 번째. 자, 을이 단독으로 비용을 들여서 담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담 누구 거다? 옳고 끝. 자, 288페이지 위에 인접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지만 담 설치 비용은 청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있나요? 자, 그 밑에 238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인접한 소유자는 옆집이 섬유공장을 해서 위험하면 그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높이를 좀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을까요? 자기 돈들이 사면 돼. 자, 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지만 만약에 한 사람 일방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아니면 담 자체가 건물의 일부일 수 있죠. 그럼 그거는 공유다, 단독 소유다? 그거는 단독 소유. 자, 2번. 옆집의 나무가 뿌리가 옆집에 넘을 때와 가지가 넘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뿌리가 넘으면 집이 뒤집어져 잘못하면. 그럼 뿌리가 넘으면 갑은 을한테 물어보고 간다, 임의로 제거한다? 임의로 제거. 안 물어봐도 돼. 가지가 넘어갈 때는 제거 청구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제거.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시험 나왔을 때 틀렸거든요. 뿌리인지 가지인지 엄청 헷갈리더라고. 외우다가. 그럼 288페이지에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제거 청구해야 되죠. 3. 뿌리가 경계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죠. 뿌리인지 가지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2조 289페이지. 건물을 건축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됩니까? 0.5m 띄워야 돼요. 0.5m를 띄우는 이유는 뭘까요? 화재. 니만 타라, 니만 타라는 겁니다. 같이 타지 말고. 붙어 있으면 같이 탈 수 있죠. 자, 인접지 소유자는 그럼 0.5m를 띄워야 되는데 안으로 더 들어오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예컨대 3년 걸릴 공사 같은데 경계에서 0.5m란 말이에요. 여기가 50cm인데 이만큼 띄우고 여기서부터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3년 걸릴 공사죠. 그럼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손해배상밖에 청구 못해. 1년 전에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온 건물이 8개월 만에 끝나는 공사라. 그럼 완공되기 전에 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죠? 1년 안에 걸릴 공사 같으면 완공되기 전에, 1년이 넘는 공사 같으면 1년 안에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돈밖에 청구 못해요. 자, 건물 짓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공사 중단되는 거라. 공사 중단되면 자재 녹슬지, 뭐 또 사람들 불러 모으기 쉽지 않지. 자꾸 그러면은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 옆집에서 철거 청구를 요구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소송의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이 현장 소장이 찾아와서 가처분 풀어달라, 소송 취하라 해달라면서 찾아와. 그럼 손해배상이 많아집니다. 근데 1년이 내가 지나서 할 때는 철거 청구도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그럼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그럼 현장 소장은 얼굴도 안 나와. 안 쳐다봐. 답답한 게 없는데. 공사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려면 안쪽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알박기입니다. 합법적인 알박기. 알박기의 가장 대표 2개. 자, 갑자기 갑이 여기서 공사한단 말이에요. 햇빛이 남향이 이쪽입니다. 자, 나 이제 햇빛 보는 게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럼 1조권 침해로 갑니다. 1조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죠. 1조권 침해를 알아보려면요, 동짓날 해야 돼요. 동짓날.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하루에 얼마나 햇빛을 보는지 측량을 해요. 옛날에 비해서. 이 건물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받는지. 이 측량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1조권 측량해야 되잖아요. 이게 1,500. 그래서 1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갈 때는 우선 이런 거 감당해야 돼요. 1,500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먼저 제기하지 말고 물어보고 해야 돼요. 먼저 칼 빼지 말고 저한테 일단 물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승소만 하면 상대방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승소 안 하면 난 난리 나요. 손해 엄청 봐요. 자, 1조권 침해는 대신에 잘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남향이죠. 그럼 1조권 침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로 그래야 된다? 나 어쨌든 그래야 돼. 그래야 뭐라도 끊죠. 그때는 사생활 침해로. 이쪽이 남향이면 창문 이쪽으로 나겠죠. 그럼 밑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차면시설 해라는 거예요. 가려라. 가리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래서 돈 더 내놔라 소리예요. 갈비 한 짝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차면시설 하든지. 그 나중에 법정에 가면 7층까지는 차면시설 하라고 합니다. 7층 위에는 괜찮아. 진짜 소모주도 아니고 그거는 알아서 봐야지. 이제 눈이 좋아서 보이는 거 어떻게. 8층에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눈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이렇게 사생활 침해로 가면 괴롭힐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옆에 공사할 때 그 사람 상대로 괴롭히는 겁니다. 2, 3천 나와. 잘못하면. 자, 그거 이제 타이밍 잘 맞춰야 되고 시간 잘 맞춰야 되고. 자,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289페이지 3번. 오물을 파거나 244조.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쉽게 말하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팔 때 얼마 띄워야 된다? 2m 이상 띄워야 되죠. 자,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라고 되어 있죠. 경계로부터 2분의 1 띄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묻죠. 지하실 시설할 때 10m 파죠. 그럼 얼마 띄워야 된다? 5m. 20m 파면 10m. 그 말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지하를 파면 옆집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랬어. 정화조는 2m 이상. 여기 시험에 만약에 나올 때는 어디가 2m인지 어디가 깊이의 2분의 1인지 그 차이 있죠. 정화조는 2m입니까?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2분의 1입니까? 예, 그거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니까. 이런 거 나오면 시험장은 좋잖아, 우리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상린관계. 다음 주는 이제 제대로 이제 용익물권 다 넘어가서 유치권까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수고했습니다.